네, 부동산 중개석입니다. 이윤희 전문위원께서 분석해 주실 다음 지역은요. 광진구 화양동입니다. 이 지역은 먼저 강남권과 바로 이어지는 교통망이 우수하기 때문에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수요가 아주 탄탄한 지역입니다. 또 건대상권 이용이 편리해서 편의성의 가치도 아주 뛰어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모습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건대 상권하고 건대 쪽 수요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참 얼마나 장점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진구 화양동의 모습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님, 저희 여기서는 어떤 투자처를 볼까요? 네, 여기는 7호선입니다. 네.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도보 3분 이내에 위치한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총 10층입니다. 전용 면적 30.18제곱미터이고요. 시세는 2억 7,300만 원에서 2억 7,800만 원, 전세를 활용할 경우에 2천만 원의 투자금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7호선 어린이대공원에 도보 3분 이내 거리에 있는 역세권 물건 되겠습니다. 복층형 원룸이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그냥 원룸보다는 이렇게 복층형이나 조금 더 넓게 나온 그런 오피스텔 많이 보신다고 하는데 그런 물건이고요. 시세는 2억 7천만 원 정도 요때에 잡혀 있는 물건이거든요. 자, 여기가 사실 건대상권 얘기도 했고요. 네. 은근히 한강이 또 가까워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입지로 보면 상당히 좋은 네.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네네. 이 광진구 하면은 이제 한강변의 다코스라고 하죠. 이제 마용성에 가려졌던 지역인데, 네. 이제서 이제 이 많은 개발들이 눈에 띄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선은 한강공원도 가깝고, 어떤 건대상권도 가깝고, 또 네. 강남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통도 편리하고 대학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이제 재정비 필요성이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죠. 앞으로 이제 광진구 내 개발이 이루어질수록 주택 가치가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이 도보 3분 이내이니까 역과의 접근성도 아주 좋고, 특히 바로 이제 건대역도 2호선, 7호선이죠. 한 5, 6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양방향의 역세권을 아주 가깝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룸 복층인데요. 11평 정도면은 상당히 그 넓은 평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형주택을 찾는 분들이 좀 널찍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바로 옆에 이제 어린이 대공원도 있고 뚝섬 한강공원도 있고요. 이렇게 녹지 환경도 잘 돼 있고요. 또 도로 어떤 혼잡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하지가 않아서 교통 용이성이라든지 접근성도 좋은 지역이죠. 특히 학군이 좋은데요. 선화여고를 비롯해서 초중고도 잘 되어 있고, 네. 또 건대, 세종대 유명하죠.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 역을 사이에 두고 이 두 대학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건대상권 상당히 서울 동부 대표의 번화가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당히 상권이 훌륭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아래쪽 성수 IT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첨단 업무지구로 변모한 곳입니다. 배우 수요만 해도 약 2,500여 개의 기업과 이제 10만 명 이상의 업무 인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어떤 이런 풍부한 이런 그 직장인의 수요, 또 대학교 교직원의 수요, 또 대학생들의 수요, 또 병원 수요들이 많은 곳이어서 이 수요층은 상당히 많이 검증된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강남권의 업무지구이기 때문에 강남의 높은 어떤 그 주거비의 부담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또한 선호를 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는 이제 5호선, 2호선, 7호선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종로라든지 도심 접근성이 우선은 좋고요. 강남 출퇴근 환경도 좋고, 또 동서울 터미널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방이동도 좋습니다. 또한 각종 교량을 통해서 잠실이라든지 강남으로 이어지고 있고, 청담대교 같은 경우에는 동부간선도로나 분당 수서관 그 고속화도로와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판교 분당이라든지 경기권에 진입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신축 소형주택이 아직은 귀한 곳으로서 역세권으로 아직은 저평가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임차 경쟁력도 우수한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학군도 좋고요, 상권 당연히 좋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 주변을 보면은 진짜 뭐 성수동 같은 경우요, 네. 언제적 성수인가 생각해 보면은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화양동이 이 중에서는 요 주변 일대에서는 지금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재정비 사업이나 어떤 개발 호재들 이런 거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개발 호재도 좀 알아볼까요? 네네. 네. 우선은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사업들이 우선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수록 또 거기에 교통까지 플러스가 되면 최고의 입지 조건이라고들 많이 말을 하죠. 그렇죠. 네, 우선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족 도시로 성장시키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들어가 볼 수가 있겠는데 24년에 완공을 하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간에 완공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30년 된 이 노후화된 건물이 앞으로 첨단 터미널로 이제 32층의 2개 동으로 앞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터미널 기능과 함께 업무 쇼핑, 또한 호텔, 상업시설 등이 확충이 되는 것인데요. 터미널에 이제 지하로 들어가고 이제 상부층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교통 체증 문제가 개선이 되는 것이고요. 주변에 이렇게 되면은 주거 어떤 환경 개선에 네.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또한 가장 큰 개발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구의 자양 촉진지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145구역으로 3구역으로 나누어서 개발이 됩니다. 1구역, 5구역 합쳐서 또 동부지법이라든지 지검, KT부지 이곳이 이제 첨단 업무 복합단지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제 광진구 신청사가 18층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호텔이 34층, 또 4차 산업 기반의 업무 시설이 31층. 딱 봐도 이제 최고층으로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이제 아파트가 2,000세대 이상, 또 오피스 기능이 이제 3동 이상 이런 시설들이 약 11만 6천 평이나 되는 넓은 부지에 들어서기 때문에 이 아까도 무역센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무역센터와 같은 이제 복합 개발로 앞으로 많이 이제 이루어지죠. 개발들이. 그래서 이런 개발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주변에 많은 노후 주택과도 이제 개발 압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속적인 이런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곳이 바로 또 광진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제일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화양동, 광진구의 화양동 알아보고 있고요. 복층형 원룸입니다. 오피스텔 시세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시세는 2억 7,300만 원에서 2억 7,800만 원이고요. 전세를 활용하게 되면 투자 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9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능하겠고요. 대출 약 70% 활용하시게 되면 투자 금액은 9천만 원대에서 1억 초반대가 되겠습니다. 네, 광진구 화양동의 복층형 원룸. 평균 매매가가 2억 7천만 원대에 형성돼 있으니까 타 지역 비해서도 좀 합리적인 가격선이다라는 생각 듭니다. 어떤 점을 또 중점적으로 볼까요? 네, 우선은 주변에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는 초역세권의 대로변의 현장이라는 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층고도 높고 면적도 넓습니다. 스타일러를 포함해서 풀 옵션 다 되어 있고요. 친환경 소재의 내외부 마감재를 썼다고 합니다. 역과의 거리 또 옵션 사항 이런 거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